지금 비트코인을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10원으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0원으로 압구정 부동산 못 사잖아요. 그리고 미국 맨하탄 부동산 못 사잖아요. 하지만 10원으로 그런 부동산, 맨하탄 부동산의 일부를 살 수가 있고, 언젠가는 이게 많이 모였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꾸준히 사두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DCA 적립식 투자하시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년 뒤면은 정말 이제 좋은 부동산 한 채 사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이 되어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년 뒤에는 자산 시장에서 약간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포지션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5년 뒤에는 금을 따라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을 어느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네.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게 말하지만 금이 정말 제대로 없으면 화가 날 것이라는 등의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설 거라는 뉘앙스를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5년 뒤 정도에 이제 트럼프 정권의 말기라고 보면, 새로운 정부들이 들어서는 시기라고 보면 비트코인이 금을 많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10년 뒤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라 예측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이클 셀러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각국에서의 그 상급지 부동산 정도에 네. 좀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의 세이빙 역할을 많이 비트코인이 해주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좀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 지금 약간 비트코인에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 약간 핵심적인 본질을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느껴지는 게 그 한 개에 1억으로 보여서 그런 네.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창시자의 이름을 딴 비트코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개로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억 분의 1개면 지금 한 뭐 1.5원, 1.3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3원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보면 그 한 개가 이제 1억 5천, 뭐 1억 3천 이렇게 보이니까 비싸 보이지만, 내가 그 1.3원으로 뭐 그런 뭐 10원 언더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그런 그 관점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잘 접근할 수 있는 돈이다. 내가 뭐 10원 언더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식 투자 서비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엘살바도르의 그 마이프라이머 비트코인이라는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네. 비영리 교육단체인데, 엘살바도르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이자,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인간 이제 비트코인 네. 교육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비트코인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잘 가르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그 정말 이제 다 작은 단위로 10원으로 사고 막 이럴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왔었던 이제 마이프라이머 비트코인의 그 월리라는 디렉터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저축의 대상으로 정말 잘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10원으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0원으로 압구정 부동산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맨하탄 부동산 못 사잖아요. 하지만 10원으로 그런 부동산, 맨하탄 부동산의 일부를 살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고, 언젠가는 이게 많이 모였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꾸준히 사두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부대표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처럼 이제 향후에 약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취급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날까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곳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같이 쓰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이제 같이 쓰는 부분들로 썼었던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뭐 CBDC 얘기도 나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별도로 좀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처럼.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그 수급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달러를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비트코인은 별도로 잘 모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최근 출연하신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딱 이만큼만 사두면 10년 뒤는 돈 걱정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사두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썸네일이 항상 이렇게 같이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썸네일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비트코인을 이만큼 사두면 그 좋다라고 할 때는 이건 정답이 없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나 목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는 비트코인 한 개만 당연히 걱정이 없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그 목표들을 좀 갖고 비트코인을 잘 홀딩하고 모으고 잘 팔지 않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꾸준히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걱정이 없으려면은 저도 얼마를 모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런 적정 기준이 없으세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주위에 네. 자산가분들이 많은데 모으시고 나시면 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비트코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알트코인이잖아요. 예. 약간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코인 투자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사실 리플이 비트코인보다도 인기가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은 투자하지 않고 There is no second best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자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알트코인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살 게 없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부대표님은 알트코인 관련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뭐 재미로는 사볼 수 있겠죠. 뭐 도치 같은 거 하나 뭐 그냥 사볼 수는 있겠으나 네. 투자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겠죠. 네, 그냥 그런 것 아예 없고요, 사실. 네. 네, 아예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도 딱히 없으시겠네요? 사실 근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누구보다 잘 추적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ETF가 어떻게 이제 알트코인 이더리움에서는 스테이킹 ETF가 어떻게 도입할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뭐 솔라나 리플이나 도치코인 ETF가 승인이 될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단지 이제 투자는 자산이라고 할 때는 저는 there is no second best다라고 비트코인 외에 더 좋은 건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 블록체인 응용 분야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약간 이 부분도 별로일까요? 블록체인 분야는 항상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2017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되게 ICO도 활발하게 했었고 이런 이제 알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때 블록체인도 다시 주목을 받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되게 사실 오래된 기술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보통 나올 때 블록체인 기술들 가지고 많이 이제 백서 같은 것도 쓰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오겠습니다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알트코인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뭐 정부에서도 만들어지고 뭐 글로벌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얘기가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큰 편인데요. 약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비트코이너들, 지미송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쓴 책을 최근에는 번역해서 가져왔었는데 최근에는 책을 적립식 투자법, 비트코인 투자법에 대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시점.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으로 보이냐.
또 하나는 내가 투자하는 돈, 현금이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돈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시점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이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투자하는 건 항상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러 좀 투자해 본다거나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내가 약간 투자해 본다거나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또한 이제 내가 투자하는 돈의 유통기한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5년 10년 투자하면 정말 가장 좋다고 했었는데 네. 내가 만약에 1년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는 현금을 지금 투자한다라고 네. 하면 리스키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데 트레이딩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제 거치식 홀 바이어 홀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 맥시 사이에서는 호들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거치식으로 얼마나 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냐라는 관점 하나랑 DCA 적립식 투자하는 것들 좀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부대표님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약간 유통기한을 정해준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최소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DCA 적립식 투자하시면서 하시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항상 갖고 있으려고 해도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부대표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급락 급등에서 네.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시는지 궁금해요.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알트코인에 눈길도 주지 않는 거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고 오셔가지고 되게 변동성이 심한 것들에 손을 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도 10,000명 정도의 액티브 유저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거래소에 접속하시면 뭐 당일이나 며칠 사이에 빨간불 들어오는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막 10%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계속 물어보세요. 이 코인 어떻게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을 어. 많이 드려서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외에는 다른 코인들은 잘 건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약간 변동성이 알트코인처럼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쵸.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지 않고요. 네. 투자법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그 미국 주식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그렇게 변동성이 심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관세 이슈 터지고 나서는 나스닥에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상장 회사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하신다면 사실 변동성은 그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대표님은 약간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 네. 실수라고 생각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내가 들어간 시점이 그 상당히 폼으로 받는 시점이라는 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었던 게 모두가 비트코인을 비난할 때 들어가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비트코인의 포모 그래서 비트코인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어떤 얘기 듣고 막 시작을 한다던가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한다던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사실 정서상으로 보면 후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군중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두 네. 투자하러 가면은 저도 모르게 돈을 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스스로 줏대를 지키고 있어야 예. 휩쓸리지 않고 돈을 지킬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이윤을 얻어갈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후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좀 더 네. 접근해 있는 자산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10년 뒤면은 정말 이제 좋은 부동산 한 채 사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이 되어 있겠네요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면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금도 살 수는 있잖아요. 1억 5천이면은 그쵸. 뭐 네. 그 지방 부동산들은 뭐 네. 가벼운 것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후면은 뭐 상당히 더 올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 물가 상승을 넘어서 훨씬 더 잘 좋은 가치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부대표님이 네. 비트코인만 하신다고는 했지만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약간 신규 프로젝트 중에 약간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규 프로젝트 중에요. 네. 네, 하나도 안 보이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하나도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이제 항상 보면 또한 이제 한국에 오는 코인들은 대부분 끝물에 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디 하고 하다가 한국에 와서 마지막에 그 보통 이제 설거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9월에 이제 KBW라는 코리안 블록체인 위기 있기도 네. 했는데 그런 데서 와서 뭐 해외 재단들 와서 뭐 홍보하면서 코인 팔고 가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사실 해외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키르키즈에서 저희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연락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어느 재단이 그 키르키즈에 와서 교민들을 상대로 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되게 한국에서 되게 유행 한참 몇 년 전에 지난 코인이고 한국에서 사지도 않는 코인인데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이건 신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혹해가지고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예. 그런 생각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CBDC도 굉장히 비트코인과 함께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약간 CBDC 등장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CBDC 그리고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다들 이제 그 소위 매기하면은 약한 돈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71년대 이제 근본이제 이후로는 뭔가 이런 금과 같은 자산과 패깅되어 있는 돈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사실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면 다 약한 돈인데 그래서 뭐 CBDC를 미국에서는 안 하는 거를 사실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서 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기업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열어주려는 것들조차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그 법정 앞에 어떻게 보면 피at 커런시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비하면 사실 되게 엄청 약한 돈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승전 비트코인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알트코인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비트코인에 혹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투자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는 이제 수량을 목표로 해서 내가 들고 가는 거 정말 장기적인 모습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수량을 들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일부 기능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랑 원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해 주는 구매 비중을 조절해 주는 스마트 저금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 물 탄다고 하죠. 주식에서. 그래서 빠질 때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타기 기능도 있거든요. 평균 구매 단가를 좀 낮춰주는 평단가 낮춰주는 기능도 있어서 요거는 한 달에 한 8번 정도 삽니다. 그래서 좀 하락 신호 있을 때 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구매 비중 조절해주는 스마트 저금통 그리고 구매 빈도 그래서 좀 이제 하락 신호 물타기 할 때 하는 거 이제 스마트 저금통 물타기 조합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 정식 투자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저희 요거 이용하셨던 분들은 50% 이상 수익률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뭐 소위 트레이딩 해본다고 그런 것들 저도 안 해봤겠습니까? 올해 2017년부터 비트코인 알았으니까. 근데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강승구 대표님이랑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대표님, 저희 그러면은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 질문이 그 질문지에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아마 성정길 그 대표님께서 성공이라는 거를 그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를 저도 이 질문지를 보고 좀 찾아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많이 쓰다가 제가 성공이라는 걸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좀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을 때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성공은 사실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억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좀 이제 타인을 위해서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질문지를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아니. 네, 오늘 강승구 부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영상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